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은 늘 그렇듯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황금빛 논밭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흙길에는 소박한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마을에서도 한 사람, 에리의 마음속은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에리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모를 도우며 꿋꿋이 자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수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혼처를 고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돈이 많은 집안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결혼은 그녀에게 평안보다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에리는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심한 남편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구박했고 새벽부터 들판에서 땀 흘리고 돌아와도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이 못난 것이 손은 느리고 하는 짓은 엉망이라니. 시어머니의 꾸짖음이 에리의 귀를 때렸습니다. 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리는 심부름을 나가야 했습니다. 장터에 가서 보리쌀과 채소를 사오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을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인들은 목청을 높이며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은 장난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그 활기 속에서도 언제나 고독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존재 같았으니까요. 에리는 곡식 상인의 앞에 서서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보리쌀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상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마님. 그럼 제가 무슨 이익을 보고 장사를 합니까요? 실망한 에리는 작은 바구니를 꼭 쥐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발을 헛디뎌 그만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구니 안에 있던 보리쌀과 채소가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괜찮으시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리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청년으로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돕는 한편 자주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홀로 힘겹게 농가를 일으켜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늘 타인을 배려하는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특히 그의 온화한 눈빛은 에리의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도현은 몸을 숙여 흩어진 물건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소. 에리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오. 혼자서 무리하지 마시오. 에리는 얼떨결에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흩어진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건을 다 담고 난 뒤 도현이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가 도연이라고 하오네만 그대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소? 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에리라 합니다. 에리라. 좋은 이름이구려.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에리는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이 이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에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시어머니의 꾸짖음 뿐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늦냐? 장터에서 딴짓이라도 한 거냐? 서방이랑 시엠이 죽이는 여우 같은 년. 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저저 짝바가지 없는 년. 시애미가 말하는데도 대꾸도 하지 않는 고야한 년. 그날 밤 에리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어둠을 밝혔고 그녀는 도현과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 그의 미소, 그리고 따뜻한 눈빛까지. 그렇게 에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에리는 다시 그날의 장터에서의 만남을 떠올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변함없이 고달프고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냉대와 무심한 남편의 태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도현을 만났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위로의 말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온통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리의 머릿속에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 그녀의 옆으로 부드러운 바람처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에리는 서둘러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만나다니 아주 반갑구려.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에리는 순간 멈칫하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우연이군요. 그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마주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둘만의 시간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잘 지내셨어?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에리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날들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꾸중을 듣고 기쁨이라고는 없어요. 에리가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말했을 때 도연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구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소.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오. 도연이 갑작스럽게 손을 잡아 에리는 무척 당황하였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싫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습니다. 숲속의 작은 오솔길, 우물가의 그늘, 마을 끝자락의 조용한 들판에서 몰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순간들은 그들에게 금지된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만난 어느 날, 노을빛은 하늘을 물들이고 주위에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그들 곁을 감쌌습니다. 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난 당신만 바라보겠소. 에리는 그의 말에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도현에게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별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숲속.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손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에리는 그 안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난 당신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고 싶소.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소. 도연의 진지한 눈빛에 에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이에요. 그 순간 도연은 에리의 얼굴에 손을 올리며 그녀를 천천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에리는 머뭇거리며 그의 품에 기대다가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을 따라 내려오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에리가 눈을 감은 순간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것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에리는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불안했던 마음을 천천히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손은 에리의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마치 오래된 악기의 선율을 조율하듯 그녀의 떨림을 감쌌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서로를 탐색하며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에리의 허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의 깊은 숨을 끌어냈습니다. 마치 새벽녘의 햇살이 어둠을 덮는 듯 서로의 숨결과 온기를 느끼며 두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하나로 어우러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가 차츰 사라졌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피부 위를 스쳐가며 부드러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에리의 백옥 같은 피부는 달빛 그 자체가 되어 도연을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달빛은 도연에겐 그녀의 매혹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고독을 위로하며 세상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서로를 느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 어느 것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하나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도연은 에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녀의 곁에 머물렀고, 에리는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매번 사랑의 고백과 위로의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에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이 사랑의 끝을 두려워했습니다. 유교적 규범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예감하면서도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걸겠소이다. 당신만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소. 도연의 약속에 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상의 규범을 거슬러 자신들만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사랑을 유지해오던 에리와 그녀의 딸 서희가 함께 마을 장터로 나선 어느 날, 에리는 딸과 함께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서희도 모처럼 밝은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며 한참을 걷던 중 서희가 멀리서 누군가를 발견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리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서희가 손을 흔든 대상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는 서희와 도연이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구박과 집안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온 에리에게 서희가 마을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에리에게 자신의 딸 서희와 자신과 사랑에 빠진 도연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서희에게 도연은 어릴 적부터 따르고 의지하던 오라버니였고, 도연도 그저 서희를 마을에서 돌보던 여러 아이들 중 귀여운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서희는 이윽고 도연에게 다가갔고, 그는 서희에게 장난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희야,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것저것 사러 장터에 나왔지요. 그런데 오라버니는 여기 왜 있으세요?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서희의 뒤에 서 있는 여인을 쳐다보았고, 그 여인이 점차 다가오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어머니가 옆에 다가온 것을 보고는 여전히 활기차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도연 오라버니예요. 에리는 잠시 머뭇거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에리와 도연에게 있어 딸이자 마을 동생이던 서희에게 그들 사이에 숨기고자 했던 감정들을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마음의 깊이는 어느 장벽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이 마을에서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에리를 지키고 싶었고, 에리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작은 세계는 결국 외부의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리와 도현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서든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도현은 에리에게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몰래 짐을 챙기고 마을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겠소. 도현은 에리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에리에게 건네는 말에는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리는 그를 믿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억압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리는 도현과 함께 마을의 어두운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에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아무도 찾을 수 없을까요? 도현은 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을 것이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끝없는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함께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기치 않게 깨졌습니다. 그날 밤 에리의 딸 서인은 우연히 마을 외곽에서 어머니 에리와 도현이 함께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듯 어두운 길을 서로의 손을 잡고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했지만 그 후에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이 그런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 비밀에 함께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도현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불안과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인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에 휘말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항상 구박받는 어머니가 불행해 보였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모든 고통이 이렇게 부도덕한 관계를 낳은 것이라니 그녀의 마음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도현과의 관계로 자신과 아버지를 버리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서희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동정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 그들의 부도덕한 진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결국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동안 쌓아왔던 가족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선택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꽉 움켜잡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라고 믿으며 결국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에리의 남편은 즉시 관아에 보고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들이 떠난 사실을 알게 되며 수근거렸습니다. 에리와 도현의 도망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마을의 유교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에리와 도현은 관아에 의해 추적당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두 사람의 규범을 깨는 사랑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현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고 에리는 마을에서의 비난을 피해 숨어들었습니다. 도현은 어디선가 듣고 있을 에리에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에리, 걱정 마시오.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우리가 떠난 뒤에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고 믿어주시오. 그렇게 에리는 그를 놓아주며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에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해요. 그녀는 체포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는 에리를 향한 수치와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그녀의 행동을 부도덕하게 평가했습니다. 에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에리의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고 시댁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더욱더 냉대하며 멀리했습니다. 에리는 결국 하나뿐인 딸 서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에리에게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희야, 이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지. 그런데 나는 정말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당신은 아버지와 나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에리를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에리는 애타게 서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떨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서희는 결국 가슴속 깊은 곳에 품은 분노와 상처를 놓을 수 없었고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에리는 서희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에리는 서희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에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떠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결국 관아에서 간통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에리와 도연의 관계는 금기를 넘어선 행위로 여겨졌고, 이는 가문과 마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도연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백대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후회와 괴로움만이 남았습니다. 에리는 다시 한번 도연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에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연과 함께 도망치지 못한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곤장형은 마을 광장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집행되었습니다. 형리들이 무겁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도록 곤장을 휘두를 때마다 그의 등과 허리는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음과 비명은 그녀의 귀를 찌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에리는 군중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의 신음이 하늘에 울려 퍼져 사라질 때마다 도연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더 이상 느낄 수 없음에 그녀의 심장도 그와 함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백대가 끝났을 때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숨을 몰아쉬고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형리들은 그의 목숨이 이미 끊어졌음을 확인한 뒤 시신을 거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리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에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도연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떠나지 않았다면, 혹은 더 빨리 도망쳤다면, 아니, 애초에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손을 쥐고 자신을 죄인이라 느끼며